안녕하십니까. 사주학 이야기 29번째. 오늘은 양날의 칼, 양인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얘기는 바로 양일산 얘기입니다. 양인살. 양인살 많이 들어보셨죠? 듣기에도 썸뜩한 느낌을 주는 바로 양인살입니다. 자, 먼저 양인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 양양자에 칼날 인자를 쓰고 있네요. 즉 칼날을 들고 양을 찾는다는 살입니다. 아주 살벌한 느낌을 주죠. 그러니 손에 칼을 쥐고 또 피를 본다는 그런 의미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 무력, 또는 폭력, 또 성급, 수술 이런 거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왜 양인살을 양날의 칼이라고 할까요? 바로 이 쥐고 있는 칼을 어떻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활인도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도 되기 때문에 바로 양날의 칼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자, 활인도. 활인도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란 얘기예요. 활인도는. 그러니 칼로 째고 꼬매고 함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바로 의사가 있고, 그죠? 또 법의 칼날로 죄를 다스리니 검사나 판사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총칼, 이것으로 나라를 지키고 우리나라 법을 지키는 무관들, 군인 경찰들이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 날카로운 글, 말 이런 게 우리가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펜도 이 칼, 총 이런 걸로 은유가 돼서 언론인 사주도 활인도를 지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로서 세상을 단죄하니 언론인 기자들도 활인업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이 칼을 잘못 쓰면은 사람을 행하는 강도라든가 조폭, 살인마가 됩니다. 그래서 뛰어난 검술을 익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천군만마를 이끄는 장군이 되고 이 검술로 어떤 사람은 잘못 사용해서 비천한 산적 신세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좀 아이러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인살 직종이 있는 사람들은 독한 기질도 있고 대쪽 같은 기질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살인도, 활인도로 나뉜 거는 사주의 청탁도 있지만은 선천적인 유전성, 또 후천적인 가정교육, 그리고 환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삶이 활인도와 살인도로 나눠져서 극명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 양인살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좀 무시무시한 살입니다. 자, 다음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복습도 하는 차원에서 양인살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양인살은 일간으로 대비해서 양인살을 보거든요. 자, 간목은 묘목이 양인살이에요. 을목은 진토, 병화는 오화, 정화는 미토, 지지에 미토가 있으면은 양인살이 무토는 지지에 오화, 기토는 지지에 미토, 경금은 유금, 신금은 설토, 임수는 자수, 계수는 축토가, 이게 모두 양인살이 된다는 얘기예요. 양인살. 요거는 여러분이 아시고 가도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양인살은
사주가 강한 사주일수록 이 작용력이 큽니다. 작용력이. 그리고 사주가 강하고 사주 내에 부부를 뜻하는 성이 어떤 오행이 불길할 때 부부궁인 일지에 양인살이 있으면은 칼을 들고 챙챙챙 싸운다 그래서 다툼이 많아서 부분을 약하기도 하는 게 이 양인살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그럼 사주팔자를 보면서 양인살의 작용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할인업인 의사 사주팔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분이시고 경호년, 기축월, 신유일, 무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먼저 사주 내의 오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연간의 경금, 요거는 큰 쇠. 그 다음에 연지의 오화, 요거는 작은 촛불, 불이란 얘기죠. 자, 요 월간의 기토는 요거는 작은 흙. 이 축토도 작은 흙. 자, 일간 본인은 쇠기운으로 작은 쇠. 그 다음에 요금도 마찬가지로 일제 요금도 마찬가지로 작은 쇠. 그 다음에 시간의 무토는 큰 흙, 태산 같은 산, 뭐 이렇게 표현하죠. 술토 역시 큰 흙을 뜻합니다. 사주에 본인과 같은 쇠기운하고 흙기운이 제법 있네요. 제법, 그죠? 큰 흙도 있고 그렇게 오행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육친도 한번 살펴볼게요. 육친. 여기 연간의 경금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그 다음에 오화는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기토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축토 역시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유금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무토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술토 역시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정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육친과 오행 알아봤으니까 사주의 강약과 형세도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보자고요. 사주에 보니까 사주를 보니까 요 비겁, 나를 생해주는 비겁도 제법 있고, 이 사주에 보면 흙이 상당히 많아요. 큰 흙, 이 태산같이 큰 흙이라고 그랬죠. 작은 흙. 그 다음에 비겁도 많고, 그죠? 자, 특히나 이 오화가 나를 극하는 게 아니라 흙을 생하다 보니까 관인상세까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관인상세. 그러니 인수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인수가. 이거 인수가 발달되어 있고 관인상색으로 힘을 보태주고 있고 비겁도 있고, 그러니 최강사주가 되네. 최강사주. 어마어마하게 사주가 강해졌다는 얘기죠. 자, 인수가 사주에 이렇게 인성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욕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욕심. 돈 욕심, 여자 욕심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학문 욕심도 욕심이라는 얘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은 공부 욕심도 많아야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성이 이렇게 강해가지고 학문성이 살짝이 발달된 사주고, 더군다나 관도 관인상생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학문에 대한 욕구가 많고 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주가 됐네요. 그죠? 자, 신금을 보니까 이 신금일주가 상당히 예리하다는 얘기예요. 예리하고 예민한 일주란 얘기예요.
근데 그 밑에를 보니까 육음 녹을 깔고 있네요. 녹을 깔고 있으면은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또 인수가 발달돼 있고 관인상세까지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더더욱 학문의 발전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도화살, 유금, 오화 이게 도화살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축토, 술토, 또 기토, 술토도 이게 또 흙으로 이게 다 화계기운이라는 얘기예요. 화계기운. 그래서 도화살과 화계기운이 잡혀 있으니까 특히 화계기운은 인수로 발달되어 있네요. 그래서 재주가 상당히 많고 특수지기에 잘 맞다는 얘기예요. 재주 도화살, 화계살로 인해서 재주가 상당히 표출되어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시지 술토를 보면은 이게 양인살이에요. 양인살. 그죠? 신금한테는 술토가 양인살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무술 요거는 백호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를 보고 칼을 들면서 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결국 의사가 째고 꼬매고 수술하고 이러면서 피를 보면서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가 잘 맞다는 얘기예요. 의술 잘 맞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의술 중에서도 이분 상당히 머리도 좋지만 정교함 또 예리함 그 다음에 예적 감각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도화라든가 화계 때문에. 그래서 의사 중에서도 성형 또 아니면 정형적으로 상당히 좀 그 의사 중에서 이런 쪽이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상한 머리로 섬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 의사가 아니면은 이런 분이 IT 업종에서도 잘 맞다는 얘기예요. 섬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섬세함과 꼼꼼함이 필요한 세무 또 회계 금융 쪽에도 잘 맞는 그런 사주가 됐네요. 아셨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그 양인살을 학문으로 승화를 시켜가지고 활인업으로 생을 가진 분 사주 팔자입니다. 자, 이분 성격적으로 강사주단 얘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좀 약하다 보니까 집단 생활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즉 직장 생활 이런 단체 생활은 안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그맣게라도 개원을 해가지고 자유롭게 자신의 일을 하는 게 이분한테는 좋겠네요. 성격상 이렇게 의사 사주를 한번 봤습니다. 자, 다음은 육군 장성으로 무관 사주 팔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관도 총칼로서 나라를 지키고 그 다음에 경찰들은 그 국내 국민들을 위해서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총칼을 휘두르기 때문에 활인업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유년, 경호월, 개축일, 개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입니다. 자, 오행을 한번 볼까요? 오행을 한번 살펴볼까요? 연간의 기토는 작은 흙, 그 다음에 연치의 요금은 작은 쇠, 월간의 경금은 큰 쇠가 되겠네요. 큰 쇠. 그 다음에 월지의 오하는 작은 촛불, 작은 불. 그 다음에 본인은 개수, 작은 시냇물 정도의 물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축토는 축축한 작은 흙, 개수 아까 물이라고 그랬죠. 해수는 이게 호수같이 큰 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자, 개수인 내가 극하는 오행 아니죠. 개수인 나를 극하는 오행 기토. 이거는 나를 극하는 오행이기 때문에 음양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관. 그 다음에 유금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 다음에 경금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오화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편재. 그죠? 그 다음에 축토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 다음에 계수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해수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사주 강약과 이 사주의 형국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본인이 작은 물,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로 태어났네요. 시냇물로. 이 사주가 여름에 태어났지만은 사주를 보니까 이 계수, 또 계수가 합쳐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 같은 물이 합쳐졌어요, 물이.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쏟아지고 옆에서 물이 흐르다 보니까, 큰 물이 흐르다 보니까 축토는 이게 흙탕물이 됐네요. 더군다나 금생수를 받고 있네요, 금생수. 요게 흙탕물이 되다 보면 이 5화 정도는 이 냉기화, 이 물에 의해서 꺼졌다는 얘기예요, 꺼졌다. 특히 사주에 나무가 안 보이네요, 나무. 나무 땔감이 있어야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도 없고 막아줄 흙도, 이게 흙탕물이, 축토가 흙탕물이 되다 보니까 이 물을 막을 어느 오행도 없다 보니까 직격탄으로 이 5화까지 꺼지게 생겼네요. 꺼지게. 꺼졌네요. 꺼졌어. 꺼지게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 사주가 요 기토 하나가 고군분투하게 이 물을 한번 막아보려고 하지만 얘도 쓸려가기 일보 직전이네요. 그러다 보니 아주 이 사주도 아주 최강한 사주가 됐네요. 강한 사주가. 물기운이. 자, 그렇다 보니까 너무 강해졌다는 얘기죠, 사주가. 그래서 이분 사주를 보니까 이 불이 꺼졌다는 얘기예요. 불이. 그러니 이 재물을 쫓아가면은 군비정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물을 쫓아서는 안 되고 이 편관이 할 수 없이 이 사주의 용신이 되다 보니까 이 용신을 따라가다 보니까 또 관인상생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랏밥을 먹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나랏밥. 근데 어떤 나랏밥이 좋냐? 이 세기운이 냉한 기운. 그 다음에 계축이라는 백호. 백호는 피를 본다는 살이죠. 그리고 이 축토는 계수에 이게 양인살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죠? 피를 보고 칼을 쥐면서 피를 보는 그런 업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랏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칼을 쥐고 피를 본다는 것은 무관이 맞겠다는 얘기예요. 무관. 편관, 특히 편관 용신이다 보니까 편관은 군인, 경찰 이런 무관에 맞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강한 사주고 기가 이렇게 강한 사주다 보니까 이 재물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면서 이런 양이살과 그 다음에 백호살로 인해서 강한 기운을 가져서 나랏밥을 먹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배운 흐름을 보면은 이 상당히 통으로 흐르고 있죠. 통으로. 특히 이 병인대운에 이 관을 갖다가 튼튼하게 해주니까 육군 장성까지 올랐던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 칼을 축토에 있는 이 양이살 칼을 나라를 위해서 쓰는 활인업으로 갔다는 얘기죠. 아셨죠? 다음 사주. 자, 다음은 펜으로 언론계에서 활약하다 신문사 사장이 된 사주팔자. 자, 펜으로 세상을 잡으신 분 사주팔자란 얘기죠. 펜도 칼이라고 했죠. 펜도. 우리 속담에 펜은 칼보다 강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자,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을사년 기축월 무일 무오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입니다. 그죠? 자, 오행을 한번 살펴볼까요? 연간에 을목은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사화는 큰 불, 기토는 작은 흙, 축토도 작은 흙, 본인은 큰 광활한 흙으로 태어났네요. 그 다음에 오화는 일제 오화는 작은 촛불, 무토 광활한 흙이라고 그랬죠. 오화 작은 촛불로 되어 있네요. 불.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자, 육친도 한번 보자고요. 자, 을목은 무토인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그 다음에 사화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기토는 나와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축토 역시 나와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자, 오화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무토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오화는 정인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사주를 보니까 불이 상당히 많고 흙도 상당히 많네요. 그죠? 거의 불과 흙으로 형성된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사주도 한번 강약을 파악을 해보고 형세도 한번 보자고요. 자, 본인이 무토예요. 무토. 자, 바로 옆에를 보니까 큰 흙이, 본인도 광활한 흙이란 얘기예요. 광활한 흙인데 광활한 땅덩어리 옆에 보니까 이 광활한 땅덩어리가 더 가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같은 흙, 축토, 기토가 또 합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더 어마어마하게 광활한 대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당당하네요, 녀석이. 그런데 밑에를 보니까 이 인수로 제왕절을 놨네요. 제왕. 불인수로. 그러니 힘을 더더욱 보태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연째 보니까 사화도 나한테 힘을 보태주고 있고. 야, 어마어마하게 이 사주도 강한 사주가 됐네요. 최강 사주가 됐네요. 그리고 지지를 보니까 오화. 인성 국일, 인수 국을 이룬 거나 똑같네요. 거의. 그 다음에 천간에는 이 당당한 광활한 흙이 있고, 그러니 이 너무나도 당당한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주 천하를 호령하듯 보이네요. 이 사주가. 자, 인성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인성이 강하니까 욕심이 있고, 특히 학문, 지식 분야의 힘을 능히 갖출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인수는 문장, 글, 문화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놓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 사주를 보니까 무토예요. 무토. 밑에 오화가 요게 양인살이네요.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이네. 양인살. 이분 사주는 거의 무관이라 해도 할 말이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분 언론계에서 기자로 활약하면서 칼날 같은 기사로 여러 사람들을 정화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기업도 그렇고 또 정치인들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누구한테도 굽히지 않고 그런 활약으로 누구한테 굽히지 않고 이런 활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양인살의 힘이라는 얘기예요. 양인살의 힘. 그래서 언론계에서 상당하게 활약을 했던 분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이 칼을 펜으로 칼을 대신에 써서 세상을 정화시킨 분 사주팔자입니다. 이분 결국은 나이가 드셔가지고 최고 언론사 사장까지 올라갔던 분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언론인도 바로 양인살 칼을 쥐고
활동하는 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접폭보스 조양은님 사주팔자를 가지고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양인사를 활인도로 쓰지 못하고 접폭으로 가신 분이시죠. 예. 자, 사주 구성이 어떻게 됐니 한번 볼까요? 기축년 정축월 개축일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신은 인터넷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나온 대로 해가지고 사주로 보아봤습니다. 오행을 한번 볼까요? 자, 연간의 기토는 기토는 작은 흙, 축토 연지의 축토도 축축한 흙, 정화는 작은 촛불, 축토는 작은 흙이라고 그랬죠. 본인은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축토 흙으로 되어 있네요. 상당히 오행 중에 흙이 많네요. 흙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육친을 한번 보자고요. 육친. 기토는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평관. 그 다음에 축토 역시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평관. 정화는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축토 아까 평관이라고 그랬죠. 평관. 상당히 관이 많네요. 관이. 그렇죠? 관이 많고 격도 보니까 기토가 토가 돼서 평관격이 됐네요. 평관격.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흙들이 많게 포진되어 있네요. 자, 사주 강약을 한번 볼까요? 본인이 개수로 태어났는데 사주에 흙균이 상당히 많아요. 또 불은 전개충으로 깨졌네요. 전개충으로. 또 이런 나무에 생재도 못 받고 이런 축축하고 얼어있는 땅에다 힘을 뺏기다 보니까 이 불은 살아날 수가 없네요. 그래서 흙이 얼어있는 언 땅에서 사주가 약해진 건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사주가 약한 기운이 음기운이 똘똘 뭉쳐있지만은 이 사주는 감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바로 살 때문이에요. 개축 백호살이죠. 그 다음에 정축 백호. 그 다음에 이 축토가 다, 세 개가 다 양인살이에요. 그러니 음기운이 강하고 아주 집요하고 아주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주의 냉기, 또 이런 게 다 화개살이라는 얘기죠. 화개의 이런 기운으로 인해서 상당히 기질은 강기질이 됐다는 얘기예요. 강기질. 자, 음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아주 섬세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조용히 좀 잔인한 구석이 있고 그런 구석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또 사주 이렇게 화개살이 흙기운은 다 화개살이라고 그러죠. 화개가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화개살은 전문직종, 그 다음에 인간문화재 이런 전문직종이 잘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전문직종이 이런 사람들 인간문화재 사주라기도 할 말은 없어요. 전문직종에 도자기를 굽는다든가 그런 장애인이다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사주가 그런 쪽으로 발달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분이 접폭보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양인살을 백호살 양인살은 손에 피를 묻히는 살이 걸로 직업을 삼아야 되는데 결국은 할인업이 아닌 다른 쪽으로 길을 잡다 보니까 할인업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런 사주, 정말 이런 사주들이 화개살도 있고 이러한 백호살, 그 다음에 양인살의 기운으로 인해서 삶이 상당히 굴곡이 있을 수 있는데 어릴 때 또는 환경이 받쳐줬다면 지금은 상당한 사회에서 인간문화재가 됐든지 어떤
그 도자기 굽는 장인이 됐던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재능을 갖다가 잘못 써서 또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칼을 즉 본인이 차고 있는 칼을 잘못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직폭력배가 되고 이러한 강기질 그 다음에 독한 기운 상당히 사주에서 독한 기운이 보이거든요. 이 축축한 흙 이래서 냉기 이런 독한 기운 이런 결로 인해서 집념이 더 강하고 음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은근히 끈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운으로 조직 보수까지 올랐던 사주입니다. 자, 이렇게 활인도하고 살인도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만큼 사주의 청탁도 중요하거든요. 하지만은 현대에서는 유전적인 면, 자라온 환경 이러한 것에 의해서 삶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특히 강한 기운을 갖는 양인살의 경우에는 삶이 더욱더 백직장 한 장 차이로 극명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강력히 행사하고 조폭사주가 거의 비슷한 경우도 많이 봅니다.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양인살은 누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도 되고 사람을 살리는 활인도도 되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살을 가진 양인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